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.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행위입니다, 여러분. 두 번째, 도덕적 리더십이라는. 김 대통령이 대학생들이나 할 때 항상 하는,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씀 많이 그렇지만,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속에는 천사와 악마가 딱 50대 50으로 있다는 겁니다. 우리 김지영 학생 잘 들어봐요.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50, 50으로 있다는 거예요. 누구에게 애도 아니다는 거예요. 천사만 100% 있는 사람도 없고 악마가 100% 있는 사람도 없다고. 반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부에 자기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와 싸움을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악마의 마음을 줄일 수는 있다.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야기하자면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또 게으름 안 피우고 하는 그런 착한 마음, 또 게을러지려고 하고 뭔가 좀 해코지 하려고 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겠죠. 두 마음이 싸우는데 자기 노력에 따라서 악마의 마음을 한 10%, 20% 줄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. 천사의 마음을 8, 90% 높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한 10% 이하로 줄이면 한 5% 정도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. 절대 없어지는 못하지만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된다.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지난 아까 말씀드린 목포 김대중 리더십 강좌에서 첫 번째 개강식에 서른 의원, 이분이 고대 출신으로 지금 삼선 의원이신데요, 민주통합당에. 그분이 첫 번째 강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김 대통령이 도덕적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. 근데 그분은 특히 고통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를 여기 표현한 대로 정화시키고 성숙시키는 능력이 있었다. 고통을 받으면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좀 살살 좀 대충 살려고 하고 주의하려고 사는데 그걸 자기 정화시키고 성숙시키는 능력이 있었다. 또 그런 상황이 그걸 강요했다. 강제된 자기 단련들을 받아들이고 계속 훈련을 했다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그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대통령님을 이제 10년 마지막까지 모시면서 배운 것은 김 대통령이 절제력, 부지런함, 이걸 좀 많이 좀 배웠는데, 생활의 절제력. 그렇게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셨어도 기상 시간이나 주무시는 시간이나 이게 딱 정해 식사 시간이나 일하시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 딱 정해서 하는 거 보면 서른 의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서른 의원은 저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만은 야당 때부터 비서 생활을 같이 집에서 자고 하는 5시나 6시 되면 딱 반드시 일어나고 그리고 한 10시부터는 이제 업무를 9시나 10시면 업무가 끝나고 들어가시고 이제 술을 안 하시고요, 술은. 담배는 50대 후반까지 피우셨는데 담배는 안 하시고 10시쯤 들어가시면은 반드시 하는 게 서재로 들어가는 거. 서재로. 그래서 한 12시간, 2시간 정도 서재에 있다가 생각을 하시는 책을 보던 그런 생활을 그렇게 하루 빠지지 않고 하는 그런 게 질려버렸다고. 이런 꾸준함과 자기 절제력, 통제력, 또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 김 대통령의 이런. 그래서 저는 역사의 승자는 생활의 승자에서 나온다. 생활의 승자이다. 제 처가 와 있습니다. 저는 토요일, 일요일 되면 그대로 쉬는 게 소파 있죠. 국민 소파. 딱 일자로 눕는 국민 소파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밑으로 있다가 TV 좀 보다가 쓰러져 자고 그런 게 있는데, 김 대통령한테 그런 게 생활에서도
항상 꼿꼿하게 앉아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저희들은 2층 서재까지 침실까지 올라가서 보고를 드리는데요. 참 그것은 배울 만한 것 같아요. 문을 들이면 참 기다리라 그래요. 잠옷을 입고 있을 때도 계시거든요. 그러면 위에 가디건 같은 거 잠옷을 갈아입기는 그렇고 가디건 같은 거 걸치고 나와 그 침실에 그 조그만 그 탁자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 놓고 커피를 가져오라 그러고 불러요. 그냥 와 들어와서 이야기해 그러면 될 텐데 절대 그런 게 없어요. 비서관이지만 아랫사람이면 내 예의를 다 지킨다는 거예요. 그거 참 그냥 와서 최 비서관 뭐예요 이야기해봐 이러면 될 텐데 나도 편할 텐데 절대 이 아랫사람이라 해서 제가 지금 이제 같이 한 20년 동안 전남여고 나오신 장옥추 국장이라고 21살 때부터 김 대통령을 모셔가지고 20년 동안 모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분인데 하도 저하고 한 10여 년 같이 생활을 해서 시집가신 옥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딱 정색을 하고 최 비서관 옥추가 뭐예요? 장옥추 국장이라고 불러요. 저도 광주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. 아랫사람한테 아우 동생 하면서 살아가는데 다 이렇게 그렇게 뭐 아랫사람한테 저 이제 같이 자고 일하는 분들이 막 있는데 CC 다 붙이는 이유가 김 대통령이 배운 것 중에 하나는 함부로 아랫사람이 말을 못 내리겠어요. 김 대통령이 지금도 제 핸드폰에 대통령님 핸드폰이 있습니다. 돌아가시 2, 3년 전에 핸드폰을 누가 준 걸 해서 갑자기 번호 누르는 거. 그 노인폰 있죠. 1번은 이제 누구, 큰아들 2번은 제가 7번에서 최 비서관. 오늘 핸드폰을 자식가 단축번호를 딱 눌러가지고 하는 게 갑자기 접니다. 언제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? 지금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. 몇 시까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? 들어올 수 있어요? 예, 지금 들어갈까? 그렇지만 뭐에 대해서 준비해서 몇 시까지 들어오세요? 항상 비서들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는데 어느 날 핸드폰을 주어가지고 공포의 핸드폰이 되어버린 거예요. 어느 날 버스 안에서 누르고 지하철 가방 누르고 딱 내려서 전화를 받죠. 조용한 데서. 그만큼 아랫사람들의 그 배려 이건 참 그 생활의 절제나 이런 것들에서 그 자리만 이런 게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. 그리고 저는 10년을 모셨지만 아까 20년 이야기했죠. 보통입니다. 김 대통령 모신 분들은 그렇게 오래가 그게 다 그런 배려심이나 이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게. 그래서 요즘 이제 김 대통령도 생활이 아주 검소하고 김 대통령 도서관 1층 가면 이제 돌아가실 때 사용하는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. 그러면 잠옷이 린나이 잠옷, 린나이. 사람들이 진짜냐고 그래요. 아, 진짜 입으신 거 뭐 그때 놔뒀다고. 린나이 잠옷. 대통령이라 특별한 거 입으신 거 아니다고. 린나이 잠옷.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이 하이도 출신 섬분이라서 섬 사람들은 물을 귀하게 생각하더만요. 어렸을 때도 김 대통령이 하이도에서 그리고 목포에서 물지개를 집어 다녔어요. 고등학교 때까지. 여관하셨던 데가 물이 안 나온 곳이어서 물지개를 지고 다니셨는데 그래서 자서전에도 그런 대목이 써져 있죠. 물이 똑똑똑 수돗물이 떨어지는 소리 들리면 잠을 못 자는 가스등. 그리고 항상 다 손님이 우리가 할 텐데도 꼭 당신이 그 전기 스위치를 끄고 나와야 돼요. 우리를 못 믿어요. 청와대 때도 그리고 대통령이 가서 그러는 게 말이 돼. 근데 버릇이 돼 있어요. 그런 검사하고 절제 이런 부분들은 참 전략습관 이런 것들은 휴지도 이렇게 한 티슈 하나 꺼내면 그 결을 아시더라고요. 이렇게 딱 반 잘라서 쓰고요. 그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전체 생활의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의 그런 도덕적인 것도 이런 생활에서의 이런 당당함이 정치적인 당당함으로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